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소현빈입니다. 네. 오늘 몇 회차인지 까먹었지만 이제는 그냥 까먹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하고 대충 8회차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저번에 8회차가 나왔어도 이번에 또 8회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번에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뭘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고백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기대하시려나요? 아니면 발렌타인데이에 어디서 어떻게 고백을 하면은 좀 유의미해지는지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인티빔을 공개를 했으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이거나 이거 상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마냥 상술은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면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안 유명하다면 안 유명한데 기원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 옛적에 그 로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이. 그래서 그 한창 로마에서 클라우드스 2세였나요? 전쟁을 한창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금용령을 내렸어요. 병사들이 야 너네가 결혼을 하면 너희들은 쓰레기 병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전투력이 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지킬 게 생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질 것이다. 마치 애니메이션 대사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병사들의 결혼을 막았었는데요. 형제가. 거기에 누구겠어요? 당연히 성 발렌타인 씨겠죠. 발렌티누스 씨가 이제 그 병사들에게 몰래 이 축혼을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신부님이나 그런 분들의 그 옆에서 주례도 서주셔야 되고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공인받지 못한 결혼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꼭 필요했는데 그분이 몰래 결혼을 성사시켜주다가 걸리셔가지고 현장에 이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기념을 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 왜 돌아가신 날인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길일 거면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태어나신 날이나 좀 더 의미 있는 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슬픈 날을 골랐죠. 돌아가신 날에는 그 주례도 못 써셨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아무에게도 주례를 써주지 않은 날이 발렌타인데이겠죠. 실질적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그분의 돌아가신 날, 그분이 형장에 이슬이 되신 날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를 2월 14일로 옛날 옛적에 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여러 명의 이야기가 합쳐진 거라는 썰도 있기는 한데 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니까 그냥 유명한 얘기를 믿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서기 200년? 300년? 이때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그냥 좀 더 가족적이고 이런 일이 있었대 일종의 축일이래 라는 식의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붙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결혼의 의미가 강했잖아요. 근데 제프리 초서인가? 제프리 체이서인가? 아무튼 그런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로서 왜 발렌타인데이가 사랑과 연결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시를 좀 남겨놨었는데 리처드 2세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새들의 의회라는 시를 제프리 초서 씨가 쓰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문구가 이런 식입니다. 이날은 성 발렌타인데이의 날이라 모든 새들이 짝을 찾으러 그곳에 오는 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란 어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뭔가 사랑이 맺어지는 날이구나 라는 식의 인식이 옛날부터 무려 1382년대 이 시가 그때쯤 발표됐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사랑의 의미 자체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빼로데이나 그런 것처럼 좀 완전히 근본 없다고 하면 회사에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빼빼로데이처럼 순도 100% 상술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1500년대쯤이죠. 셰익스피어가 작품 발표하고 그러던 게. 그 1500년대쯤에도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같은데도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 공작이 숲에 잠든 연인 4명을 발견하는 사막쯤의 장면에서요. 발렌타인데이도 지났는데 이 숲속의 새들이 벌써 짝을 짓는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경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한 1300년대, 1500년대 뭐 이 무렵부터도 이미 발렌타인데이의 사랑의 의미는 깃들어 있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상업성을 띠게 되는 거는 거의 한 이제 1800년대에 가야 됩니다. 1840년대 이때쯤에
이제 리처드 캐리버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광고를 합니다. 아, 발렌타인데이에 사랑하는 이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세요. 예, 우리가 아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문구죠. 그래서 이걸로 좀 초대박 히트를 쳤나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하는 이에게 초콜릿을 준다든지 좀 비밀스러운 선물을 준다든지 시크릿 프레젠토를 주는 식의 이 발렌타인데이의 문화가 좀 상업적인 것과 곁들여지고 사랑을 실질적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도 덧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발렌타인데이 문화, 아, 발렌타인은 여자가 초콜릿을 줘야 되고 이거의 답례로 남자가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다시 사탕을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일본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거의 한 20세기 중반 무렵이죠. 이때쯤에 그 영국에서 했던 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그 상업 홍보 문구 이 광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양과자점에서 써먹어요. 우리는 그걸 수입해온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가 덧붙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의 축일이 맞다. 오히려 초콜릿을 안 주는 것이 진정으로 발렌타인데이를 즐기는 방법일 수 있다. 네, 초콜릿을 받지 않는 것이 외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요. 초콜릿보다는 좀 다양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는 게 이 오히려 기독교권 문화에서는 좀 있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친구들한테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 초콜릿이 아니라 다른 걸 주면서 야, 외국에서는 친구들한테도 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일반적인 문화라고 한다. 우리 발렌타인데이라서 특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물이야. 이런 날이래. 그리고 차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풍습과는 별개로 실제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고백을 하거나 발렌타인데이에 데이트 신청을 하면 우리에게 유의미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 데이팅 앱 같은 데서 발표를 한 거라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발렌타인데이 고백 성공률이 220% 높다는 결과를 뭐 이음연구소였나 뭐였나 무슨 저 정확하게 정체를 모르겠는데 어떤 데이팅 업체 같은 데서 내놓은 게 있어요. 영국에서 한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약간 흔들다리 효과의 반대쯤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전설의 벚나무 같은 거 옛날에 애니메이션이나 이야기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이 전설의 벚나무 아래서 고백을 하면 꼭 사랑이 이루어진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좋은 벚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설의 벚나무로 누구를 불러내요. 그러면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용건을 듣지 않아도 이게 고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이 고백을 원치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도 하지 않고 물론 실질적으로는 차였지만 차이지도 않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완성되는 거죠. 발렌타인데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날 뭔가를 하자.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에 만나자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만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의 의미가 됐든 뭐 고백의 의미가 됐든 이런 걸 상정하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에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아, 나 오늘 바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바쁜 게 아니라 당신의 고백을 영고백에 1차임 한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세계가 아름답죠. 왜냐면 고백도 하지 않았고 차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날 하는 고백은 애초에 성공률이 높은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태솔로 분들 혹은 솔로인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시그널에 관해서 많이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에 우연이든 필연이든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분과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 그럼 고백을 그냥 하십시오. 예, 책임은 못 집니다만 어쨌든 유의미하게 220%의 성공률을 제가 어느 정도 보장합니다. 반대로 그날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났어. 그럼 고백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은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약간 예측 모델처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선 같은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셋업선으로 잘 안 된다. 셋업선도 이 친구가 안 받으려고 한다. 초콜릿도 아닌데 부담스러워하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데 많은 일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름다운 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리 가능하면 안 차이는 게 좋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발렌타인데이야말로 안 차이고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잘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 화 예고가 이런 것인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다음에는 그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백에 성공하신 분들에게도 유의미하고 고백에 실패하신 분들에게도 유의미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여러분 모두 모쪼록 좋은 고백 되시기를, 모쪼록 거절당한 영고백 1차임을 당했다면 그의 차임이라는 걸 인지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일원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얘기는 안 하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 얘기해야 되나요? 무슨 얘기하죠? 모르시면 됐습니다. 두쫑쿠에 뭐가 있어요?